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배터리 업계 일본 규제 주시 인조 흑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배터리 업계 일본 규제 주시 인조 흑연은 이 배경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조 흑연이니까 흑연을 알아봐야 돼요. 흑연은 그라파이트. 이게 그리스어로 쓰다의 의미에서 지금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연의 종류는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 있는데 천연흑연은 광산에서 채굴한 흑연을 천연흑연이라고 하고요. 인조흑연은 인위적으로 만든 흑연을 인조흑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흑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탄소가 육각형 구조의 그물코 형태로 지금 배열된 것을 흑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흑연의 기본 구성은 탄소예요. 탄소가 흑연으로 변한 거죠. 그 화학적인 그 구성 요소로 탄소가 흑연으로 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흑연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핀도 흑연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탄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조흑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인조흑연이라는 것은 석유 또는 석탄의 부산물인 코크스를 2800도 이상으로 열 처리해서 흑연화시킨 화합물을 인조흑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조흑연의 장점이 있어서 인조흑연을 만들었을 텐데 인조흑연의 장점은 천연흑연에 비해서 순도가 높다. 그리고 경량성이고 내열성이고 전기 및 열전도성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고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조흑연의 사용 분야 철강 분야의 전극봉 그리고 휴대전화 2차전지의 음극재 반도체 및 태양전지용 핵심 소재 그리고 원자력의 감속재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 분해가 되는 것을 감속을 시키는데 지금 흑연이 사용이 됩니다. 고순도의 흑연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조흑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심도 인조흑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심 같은 경우도 일반 흑연으로 썼으면 부러지기 쉬울 텐데 인조흑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점 지금 사용하는 분야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게 인조흑연의 현 시장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이 인조흑연에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태양광 및 반도체 그리고 방전가공, 원자력, 전기용, 야금금속, 그리고 전극봉, 기계용, 그리고 코팅 제품, 탄소 복합 제품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전극봉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전극봉이 그러니까 고순도의 철, 그러니까 철을 스테인리스 강이나 좀 더 좋은 강으로 만들 때 이런 전극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흑연, 인조흑연 활용 분야라고 해서 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표를 봐주시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인조흑연 얼마나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까요? 이게 탄소 소재 수입액의 68%에 해당하는 수입액을 인조흑연에만 수입을 해요.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극봉에 많이 수입이 되는데 현대제철에 2만 톤, 포스코에 1만 톤 그래서 연간 5만 톤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전극봉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조흑연의 원료가 피치라는 것이거든요. 이 피치가 코크스에서 지금 빠져나오는데 이 피치가 이제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국산화가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니지만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흑연 원료인 피치의 국산화 현황을 한번 보면 콜타르 피치,
그리고 석유계 피치, 이 콜타르 피치 같은 경우는 석탄에서 나오는 피치거든요. 석탄을 재가공해서 피치를 만드는 것을 OCI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의 나머지 찌꺼기를 피치로 만들어서 하는 회사가 동양환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즉 OCI에서 생산하는 콜타르 피치는 전극봉용 바인더와 내화 벽달을 위한 바인더로 지금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흑연 원료에서 석유계 피치가 아까 석탄계 피치하고 콜타르 피치하고 석유계 피치가 있는데, 석유계 피치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 인조흑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치라는 원료는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석유계 피치예요. 석유 화학공정의 부산물과 찌꺼기로부터 200도씨에서 500도씨로 열 처리한 후에 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콜타르 피치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가 또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조흑연 원료인 석유계 피치의 국산화를 한번 보면 2018년도 9월 5일 날 한국화학연구원 임지선 박사 연구팀이 피치를 석유 잔사유, 그러니까 원유 정제 후 남은 부산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한 후에 기술 이전까지 바로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석유계 피치를 동양환경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로는 안정화 단계를 해서 약간의 피치를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나중에 더 키워서 규모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흑연 원료 피치의 현재를 한번 보면 피치를 만드는 기술은 2018년까지는 특히 석유형 피치의 현재를 보면 2018년까지는 미국, 일본, 독일 이 세 나라의 일부 선진국에서만 가지고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석유화학의 3위에서 5위의 강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부산물의 활용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급 원료로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벙커시유나 아니면 아스팔트 원료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재가공하지 않고. 그런데 이 피치를 만드는 기술이 생기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로 지금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피치와 인조흑연은 지금 현재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지금 동양환경이라고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지금 생산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조흑연은 수입 단일품 중 가장 많은 규모로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인조흑연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콜타르 피치로 만든 인조흑연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그게 철광석 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특히 OCI 같은 경우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산물로 나와 있는 콜타르가 있는데 그것도 그 콜타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석유계 피치를 만드는 기술의 장점을 한번 보면, 연구팀과 동양환경은 400도에서 600도의 열과 전기를 공급해서 중압 공정을 추가해 맞춤형 공정 기술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동양환경이라는 회사가 재처리 시설, 쓰레기 재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그 재처리 시설을 하면서 남아있는 열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같은 공정에 맞춤 공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설비를 그대로 이용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피치의 성능을 한번 보면 수율은 높다, 가격도 저렴하다, 그리고 수입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치 물성도 석유계 피치이기 때문에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이런 모든 기능을 다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피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서산에 있는 자회사 대산파워를 통해서 원료를 구입해서
운송비도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산 쪽하고 동양 환경에 있는 여기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특히 서산에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현대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죠. 현대오일에서 이런 부산물을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 중압공정을 추가해서 맞춤형 공정기술도 구축한다라는 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극재용 인조흑연 현황을 한번 보면 이것은 전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 카본 테크놀로지가 지금 개발 중이고 또 다른 독일의 합작사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대행해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극재용 인조흑연을 지금 이 피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망은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음극재 종류별 특징 보면 인조흑연, 천연흑연, 저결정판소, 금속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탄소 소재 개념 수요 갭 산업 이렇게 해서 인조흑연, 탄소 섬유 카본 블랙, 탄소 나노튜브, 활성산소 그래핀 이렇게 해서 쓰는 거 대표적인 거 이렇게 짜르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2차전지, 레저용품, 전기로, 반도체, 항공기, 로켓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항공기, 로켓, 자동차, 풍력 발전기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조흑연을 왜 음극재로 사용할까입니다. 2차전지 음극재로 사용하는 물질은 천연흑연, 인조흑연, 실리콘 등이 있는데 천연흑연은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충방전 수명을 늘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의 특징은 천연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팽창 현상으로 인해 충방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소형 전지에는 3%에서 5% 혼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천연흑연은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충방전 수명이 높지 않아서 사용되기가 힘들어지고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충방전 수명을 늘려주기 때문에 이 인조흑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되는 한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흑연입니다. 남한 내에 매장된 흑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흑연을 다시 재처리해서 인조흑연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한국 내 매장된 흑연, 특히 석탄의 흑연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흑연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아주 막강한데 중국은 천연 흑연 매장량이 5,500만 톤, 그리고 이것이 세계 매장량의 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규제 품목으로 될 수 있을까 하면 인조흑연이 미사일 재진입체 첨부나 노즐에도 사용하고요. 원자로의 감속재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미사일에 그러니까 전시에 사용되는 물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규제 품목으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천연흑연은 구하기는 좀 쉬운데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는 회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데 이걸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좋은 음극재를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